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새로운 에너지 제11기 GS칼텍스배 프로기전입니다.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16강전 6번째 대결인데요. 전기 우승자 목진석 구단을 제외하고 가장 최고참의 형들의 대국이에요. 그렇습니다. 86년생 김기용 7단과 85년생 박영훈 구단의 만남인데요. 이 두 선수 아주 절친한 사이이기도 하고요. 특히 박영훈 구단이 얼마 전에 있었던 LG배 결승에서 패한 이후에 첫 시합이기 때문에 어떤 대결을 펼칠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자 현재 GS칼텍스배 프로기전 16강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대진부터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는 가장 만내인 신진서 선수가 김정현 선수를 누르고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5명의 8강 진출자가 가려졌는데요. 윤찬희 선수를 제외하면 전부 랭킹 10위 안쪽의 선수들이거든요. 네. 초일류 기사들이 속속들이 8강에 진출을 하고 있고 이 징크스가 오늘 박영훈 선수까지도 이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박영훈 구단과 김기용 7단의 대결. 글쎄요, 이 두 기사가 만났을 때 기풍적으로 어떤 바둑이 그려질까요? 일단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박영훈 구단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지만 김기용 7단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네. 기풍으로는 두 기사가 흡사한 점이 많습니다. 네. 두텀을 좋아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강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 두 선수의 대결은 제가 볼 때는 이 초반에 누가 먼저 주도권을 쥐고 자신의 기풍으로 잘 끌어당기느냐 그런 것이 참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대 전적에 있어서 좀 재밌는 점 중에 하나가 박영훈 구단이 3대 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가 재밌거든요. 이 두 선수의 만남에서 3대 0 승부이긴 하지만 저는 이 과거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요. 네. 마지막 만남에서 5년이 더 훌쩍 넘었습니다. 네. 그런 만큼 과거의 전적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저는 이 승부를 전체적으로 박영훈 구단이 객관적인 전력에서 많이 앞서고 상대 전적도 앞서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LG배 결승에서의 패배, 이 큰 승부의 패배의 후유증을 얼마나 쉽게 잊었느냐 그런 것에 좀 승부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16강전 6번째 대결인데요. 이 8강전에 그동안 이 10위권 안쪽의 기사들이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윤찬희 선수만이 김명훈 선수를 이기면서 8강에 진출을 했다 뿐이지 그 외 신진서 그리고 안성준, 또 이동훈, 김지석 이런 10위권 안쪽의 강자들이 속속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징크스대로 하면 박영훈 구단이 이번에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만 저는 김기용 선수의 이 조용하면서도 강한 면을 높이 사고 있거든요. 네. 재미있는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군 제대 이후에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대결 예상이 어려운데요. 박영훈 구단과 김기용 7단의 대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GS칼텍스배 프로기전 16강전 6번째 대결입니다. 보통은 선수들이 대국 전에 좀 미리 입장해 있는데 오늘은 두 기사가 정각에 딱 맞춰서 입장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매일경제신문, MBN, 한국기원이 공동 주최하는 GS칼텍스배 프로기전. 국내 두 번째 기전입니다. 우승 상금은 7천만 원. 제한 시간은 각자 10분에 4초 3회가 주어집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두 선수가 시합 시작 시간 정각에 딱 맞춰 입장을 했는데요. 네. 이 두 선수의 특징이라면 또 이 계산에 강하지 않습니까? 네. 역시 이 기풍답게 직전의 입장에서 대국하는 모습입니다. 유사한 기풍. 끝내기에 장점을 둔 기사들이지만 초반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김기용 선수가 박영훈 선수보다는 좀 더 수읽기 위주의 바둑을 이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끌고 가는 것 같고요. 박영훈 구단은 무난하고 두터운 바둑에서 대한민국 탑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박영훈 구단 하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최정상권에서 활약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박영훈 구단이 처음 본격기전 타이틀을 획득한 것이 2001년이에요.
그런데 15년의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이 정상권에서 내려온 적이 없거든요. 랭킹으로만 봐도 최근 10년 동안 랭킹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적은 없습니다. 김기용 7단도 작년에 제대를 했는데 2년 전 랭킹과 비교를 해보면 거의 변동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1년 전 랭킹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상승폭이 있습니다. 김기용 선수가 1년 전에 비해서 랭킹이 한 100점 정도 올랐고요. 네. 제대 이후에도 꾸준히 좋은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랭킹 상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실 이 박영훈 구단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주 대단합니다. 현재 이 한국 랭킹 1위부터 6위까지의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뭐 박정환, 이세돌, 강동윤, 박영훈, 그리고 김지석, 최철한 이 한국을 대표하는 기사들이 있는데 이 6명의 선수들 중에 최근 1년간 랭킹이 상승한 기사, 그것도 상승폭이 큰 기사는 박영훈 선수뿐이거든요. 네. 이 최정상권에서 점수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박영훈 구단은 그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자신의 랭킹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선수입니다. 사실 제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점수로 본다면 정말 많이 올랐고요. 네, 그렇죠. 뭐 한 예로 들자면 박정환 구단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랭킹 1위에는 변동이 없지만 랭킹 점수는 70점이나 깎였습니다. 사실 이런 랭킹 포인트 같은 경우가 상위권이 유지를 하는 것이 더 어렵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 랭킹 시스템 자체가 상위권 기사가 하위권 기사가 두었을 때 예를 든다면요. 상위권 기사가 이겼을 때 한 7점 정도 오르고 지면 한 20점 깎이는 네. 그런 식의 시합이 많습니다. 박영훈 선수가 그동안 정말 잘해왔다라는 얘기인데요. 우상의 정석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네. 사실 이런 식으로 우상의 정석이 진행될 때에는 흑돌이 좌기의 걸침이 아니라 이곳에 굳혀져 있거나 혹은 백이 화점일 때 이쪽을 걸치고 이쪽으로 벌려져 있는 이런 흑의 모양이 좌상 쪽에 있을 때 흑이 이 정석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좌상 쪽에 흑의 모양이 있을 때에는 백도 보통은 우하기에 이곳을 굳혀서 이제 천천히 진행을 많이 시키는데요. 뭐 혹은 이렇게 벌릴 수도 있고요. 지금은 이쪽에 흑의 모양이 없기 때문에 박영훈 구단도 우변보다는 좌변을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한번 두 칸 높은 협공인가요? 네. 김기용 선수 최근에 이 두 칸 높은 협공에 대한 어떤 연구가 있었을까요? 그런 건가요? 네. 왜냐하면 이 두 칸 높은 협공이 한때는 가장 많이 쓰이던 정석 중에 하나였지만 네. 최근에는 날일자 협공이라던가 이런 수 등에 밀려서 혹은 뭐 아래쪽에 붙이는 수 그런 정석들에 밀려서 최근에는 그렇게 유행하는 정석은 아닙니다. 좌상도 우상과 똑같이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똑같이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와의 차이점을 꼽는다면 지금은 흑돌이 이곳에 벽이 있기 때문에 백이 똑같이 이런 식으로 진행시키기에는 왠지 좀 꺼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정석 자체가 백의 양쪽 돌이 나뉘면서 싸우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쪽에 벽이 있다는 것은 흑이 그만큼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음 수를 예측을 한다면 백이 한 칸을 띄고 나서 뭐 이런 식의 진행 후 이쪽을 가거나 혹은 여기를 붙이는 수가 유력해 보입니다. 네. 이곳을 붙여서 제 아래쪽을 젖힌다면 네, 이것은 축과 관련이 있는데요. 상대가 이렇게 젖혀왔을 때 귀를 끊고 그 후에 바깥쪽을 끊어서 여기를 단수치고 나서 이것이 축이 된다면 백이 나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축에 걸리죠. 그렇다면 이곳을 두면 흑의 선택이 이쪽을 젖혀서 좀 싸우는 정석을 선택을 하거나 혹은 젖힌 이후에 가만히 뻗어야 되는데요. 이것도 한때 많이 두어지던 정석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백은 중앙으로 나가거나
혹은 아래쪽을 늘고 이렇게 타협을 하게 됩니다. 박영훈 구단의 선택은 조금 더 고민을 하는군요. 역시 초반이 중요하다는 거 두 기사가 정말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두 선수만큼 탄탄한 기풍의 선수들은 보통 보면 초반 이후에 잘 역전을 허용하거나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처음부터 아주 신중한 포석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고민 끝에 한 칸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다음 한 칸까지는 예측이 되는데 이 다음에 좀 더 장기전으로 이끈다면 그냥 중앙을 받고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금 더 템포를 끌어올린다면요? 그때는 손을 빼고 이제 상대가 공격을 해올 때 안에서 타개하는 작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한 칸도 네. 생략을 합니다. 한 칸 생략까지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손 빼느냐 아니면 계속 이쪽을 두느냐 그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선택에서 결국은 손 빼고 좀 더 발빠른 행마를 선택을 했고요. 이수는 마늘모보다 하변 쪽에는 영향이 덜하지만 이 한 점 쪽으로 그러니까 이곳을 백이 두었을 때 상대가 다가오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네. 아무래도 지금처럼 두 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상대가 다가오는 것을 작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박영훈 구단이 좌하를 선택했다는 것만으로도 좀 장기전보다는 템포를 조금이라도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상대에게 공격을 좀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기용 선수가 그렇게 공격을 하는 기풍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약간의 기풍을 좀 이용하는 느낌도 있고요. 그래도 아까 박정상 구단이 김기용 선수는 박영훈 선수보다 조금이라도 더 적극적인 바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비교적 수읽기 위주의 전투 성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격을 주로 하지는 않는군요. 네, 근데 말 그대로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이 선수 자체가 그렇게 싸움을 즐기거나 하는 기풍은 아니에요. 아, 네. 박영훈 선수보다는 비교적 싸움을 더 좋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네. 상대가 좌상복은 두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손이 가고 싶기는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손을 뺍니까? 확실히 수비 대 수비의 만남답긴 합니다. 이 다음에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는 있죠. 네, 여기서 한 수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다음 수를 예측하자면 여기 아니면 여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네, 오늘 16강전 6번째 대결 박영훈 구단과 김기용 7단의 대국입니다. 나이는 85년생, 86년생. 사실 둘이 반말하고 워낙 친해서 친구인 줄 알았거든요. 아, 친구는 친구인데요. 김기용 선수가 학교를 일찍 들어갔죠. 네. 김기용 선수도 황소 삼총사들과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2월생 엊그제 생일이었네요. 네. 네, 랭킹은 3위와 31위의 대결이고요. 상대 전적이 좀 차이가 나죠. 네, 상대 전적에서 3승과 3패로 좀 차이가 나지만 굉장히 오래전에 이 기록이기 때문에 김기용 선수 입장에서 뭐 큰 의미를 두지 않을 수도 있고요. 네. 최근 10경기를 보면 김기용 선수가 9승 1패이자 최근에 4연승 중입니다. 네. 역시나 최근 10경기 성적이 정말 좋습니다. GS 칼텍스배 예전전에서 이창호 구단을 꺾고 24강전에서는 이현준 선수를 누르고 올라왔네요. 네. 두 선수의 2016년 전적만 살펴보면 박영훈 선수가 1승 2패고요. 전부 LG배 결승 대국입니다. 김기용 선수는 3승입니다. 김기용 선수
진행되는 걸로 봐서는 우변 쪽 선택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우측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의외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날일자로 달렸습니다. 네. 보통 우변을 키울 때는 이렇게 변을 벌리는 것이 보통인데 지금 날일자를 달렸고요. 그러자 박영훈 선수가 어깨를 짚어서 이렇게 틀어 막았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3-3을 두었죠. 그러자 젖혀 있고 한 칸 뛰는 진행인데 이 진행은 흙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애초에 이곳에 흙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네. 백이 밀고 올라와도 이곳을 젖히면 뭐 간신히 빈 삼각 정도로 나올 수 있는 형태라서 거의 막혀 있다고 봐야 돼요. 네. 그렇게 본다면 흙의 입장에서 우변을 최대한 자신의 모양으로 키우는 것이 중요했는데 김기용 선수의 이 날일자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잘 맞지 않는 선택입니다. 네. 판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흙보다는 백 쪽이군요. 지금 우변 쪽의 모양이 지어지면 서로 간에 이렇게 갈리는 바둑이 되잖아요. 흙의 입장에서는 서로 잘게 갈리는 바둑이 그렇게 유리할 리는 없어요. 아무래도 현대바둑은 점점 덤이 커지다 보니까 주도권을 쥐고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 모양을 키워서 어떤 식으로든 그 주도권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잘게 쪼개지는 바둑은 두 선수의 기풍으로 봐서도 백을 들고 두는 기사가 조금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김기용 선수는 우변 백도를 좀 공격 대상이라고 보고 있을까요? 일단은 그렇게 외쳐야죠. 저 백도를 쉽게 안정시켜주면 지금 백이 손해본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아기도 다 모양대로 지켰고 우변을 깨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김기용 선수가 이 백 4점에 대한 압박은 필연입니다. 하지만 백이 이런 식으로 중앙을 탈출한다면 뭐 그렇게 공격당할 것 같지도 않고요. 오히려 하변 쪽에 실리를 차지하면서 타개도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포석의 흐름은 약간 백이 편해 보입니다. 네, 지금 박영훈 선수가 중앙으로 탈출할지 아니면 여기를 붙일지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네. 결정을 지어두느냐 마느냐. 네, 붙여두네요. 이 붙이는 수가 흙이 는다면 백이 이어서 당장 이곳이 차단은 안 되기 때문에 후수거든요. 후수지만 다음에 여기를 밀고 올라와서 이제는 끊는 것도 엿볼 수 있고 여러모로 두텁긴 합니다. 그럼 흙 보고 중앙을 막아두라는 얘기인 건가요? 흙이 여기를 단수 치면 백이 받아주질 않습니다. 이것을 받아준다면 물론 흙이 이득이 되겠습니다만 안 받는군요. 이 상태에서 손을 빼고 다음에 따내면 또 손 빼도 되고 이 자리는 큰 자리는 아니죠. 애초에 이곳을 걸쳤을 때를 생각해 보면 확실히 이 부분에서 백이 잘 됐다는 느낌이 있죠. 흙이 그냥 눈목자로 벌렸다면 계속 모양을 키워갈 수 있었던 형태인데 반해 지금은 백돌에 대한 공격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박영훈 구단 다시 한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백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정도 선택이 있는데요. 네, 어디인가요? 일단 중앙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나가는 것과 또 하나는 확실하게 실리로 달리는 거죠. 네, 모양은 다르지만 좌변의 진행과 비슷해 보이는데요. 네, 보강을 하느냐, 좌를 지키느냐. 그렇습니다. 지금 이수를 생각해 본다면 여기고요. 네, 중앙을 지키는 것도 있긴 합니다. 저라면 일단 이곳을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백이 여기까지 있는 것이 다음에 한 칸을 봐서 선수입니다. 그렇다면 흙이 중앙을 덮어 씌울 때 어떻게 씌워도 결국 중앙으로 탈출한 자세는 나올 것 같아요. 그만큼 이곳의 백돌이 강합니다. 네.
우변만 봤을 때는 강하지만 그래도 좌상이 아직 둘 다 말았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래도 워낙 거리가 있고 이 돌 자체는 귀 쪽으로 붙여서 두는 수, 중앙으로 나가는 수, 뭐 한 수로 완벽한 봉쇄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이쪽이 눈에 들어오긴 합니다. 네. 또 이쪽으로 행마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나갈지 아니면 뭐 한 칸 아래로 나갈지 아니면 네. 두 칸으로 좁혀서 나갈지 이런 고민이 될 테고요. 그 우변에 있는 것까지 선수라면 한 발이라도 더 중앙으로 나가고 싶거든요.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 지금의 백돌이 뭐 엄청나게 두터운 자세 그리고 상대는 엷은 바둑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고민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이렇게 아래쪽으로 두면서 이 흑돌에 대한 압박을 좀 보고 상대가 이쪽을 어떻게 두든 이제 싸운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쪽에 있는 것이 조금 유리할 수도 있고요. 이런 행마는 정답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이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로 아주 시끄럽잖아요.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은 이제 흔히 감각으로 일컫는 부분인데 컴퓨터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선택을 내린다면 어떤 생각을 통해서 어떤 선택을 내릴지 그런 것이 좀 궁금합니다. 뭐 중앙으로 뛰는 선택도 궁금하지만 아래를 지키는 것과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잖아요. 네, 그걸 두고도 어떤 수를 선택할지도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샘플링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지도 참 궁금하고요. 아무튼 최근 바둑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죠. 네. 자, 초읽기는 박영원 구단이 먼저 들어갑니다. 100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40초 3회입니다. 사실 박영훈 구단도 컴퓨터 못지않는 계산 능력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선수가 초반 포석을 짜는 것을 유심히 보면 다른 선수들보다는 확실히 좀 두텁고 그리고 약간 당하는 듯한 형태라고 할지라도 네. 전투보다는 좀 후반을 도모하는 식의 포석을 많이 짭니다. 네. 마지막까지 내다보면서 착수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박영훈 구단인데 박영훈 구단은 중앙을 선택하네요. 네, 그것도 두 칸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리보다는 자신의 돌을 먼저 챙겼고요. 그러면서도 가장 두터운 행마로 중앙을 진출했습니다. 이제는 김기용 선수도 뭐 이곳을 두던지 혹은 강하게 둔다면 이 눈목자 생각해봐야 돼요. 네. 눈목자를 뒀을 때에는 백이 여기를 나왔을 때에 대한 수읽기가 필수입니다. 네. 한 발이라도 더 강하게 갔습니다. 글쎄요, 이 싸움 자신 있다는 뜻인가요? 비교적 손이 빠르게 나왔거든요. 일단 축을 봐야 합니다. 이 축은 계속 타고 나갔을 때 네. 이 흑한 점이 말을 하네요. 예. 지금 축이 되고요. 그 외에도 백이 여기서 위로 단수를 치고 이런 식의 싸움이 전개가 되었을 때 지금 이 싸움이 자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백이 이곳은 받아야 돼서 그때 중앙으로 나온다면 둘 수 있다는 판단인데요. 네. 지금 들여다본 것으로 봐서 박영훈 구단도 이 싸움이 가능하다고 볼지 모르겠습니다. 마다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김기용 선수도 초읽기에 돌입합니다. 흑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40초 3회입니다. 어려운 진행이 예상되는 부분에서 두 기사 모두 초읽기에 들어갔고요. 네, 지금 김기용 선수 눈목자 사이를 상대가 째고 나오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원래 비슷한 기풍이라고 할지라도 김기용 선수가 박영훈 구단을 만났을 때는 조금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두어가는 30초. 부분이 하나, 승률 면에서 높을 것 같거든요. 네. 넷, 뭐 박영훈 구단의 끝내기, 후반, 계산력 이런 부분은 국내 탑이기 때문에 네. 아홉, 네, 그런 면에서 김기용 선수가 좀 더 강하게 두는 것은 하나의 훌륭한 작전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네. 지금의 선택은 어떨까요? 그냥 끝없는 수비네요. 계속해서 참고 있습니다. 네. 가르고 나오는 건 예상뿐이었네요. 네. 하지만 지금의 저 참는 수법은 일리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이곳에 이렇게 나가는 것은 필연으로 이런 식의 진행이 될 텐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이 진행에서 여기를 틀어 막는다고 해도 일곱, 흙이 나중에 뭐 이런 곳에 붙이면 어느 정도 시달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백이 위로 받는 것은 이 아래쪽이 좀 허전하고 결국 이제 이런 식의 진행이 되거나 했을 때 흙은 한 점을 잡았죠. 게다가 이곳에 젖혀 있는 것이 선수라면 흙 자체가 살아 있습니다. 그럼 이곳을 따내면서 흙도를 양분한 것이 조금 허무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바로 밀고 나오네요. 박영훈 구단과 김기용 7단의 16강전 6번째 대결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21기 GS 칼텍스배 프로기전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제21기 GS 칼텍스배 프로기전 박영훈 구단 대 김기용 7단의 대결입니다. 네, 박영훈 선수가 계속 참기만 하다가 한번 화를 냈습니다. 이곳을 흙이 지키니까 여기를 밀고 올라왔고요. 계속 늘어주는 것은 30초. 백도 끝없이 밀다 이렇게 받으면 둘, 이제는 중앙 쪽이 오히려 백의 두텀으로 변하기 때문에 다섯, 김기용 선수가 여기를 일곱, 젖혀서 반발을 하고 여덟, 아홉, 끊으니까 이곳을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킨 장면이군요. 네, 지금 이곳을 나가는 수가 있었죠. 백이 젖히지 않았다면 여기를 나가면서 백 2점이 잡히기 때문에 지금 젖혀서 받았습니다. 박영훈 선수의 노림이라면 지금 우변에 흙이 넘어가는 있지만 이쪽을 단수 쳤을 때 흙도 곤란하죠. 단수 치고 이렇게 젖힌다면 이 2점이 끊어지는 뒷맛이 있습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그쪽을 받은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뒷맛을 보호하는 차원입니다. 네. 한 점이 끊겨 있기만 하더라도 아까와 같은 수단은 안 되는 거죠. 아까와 같은 수단은 안 되는데 이제 대신에 지금 손을 뺀다면요. 여기를 가만히 따냈을 때 여전히 좀 곤란해 보여요. 지금 우변에 흙의 생사가 완벽치 않은 상황에서 네. 다음에 단수 치고 단수 치면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켜야 되는데요. 이렇게 내려서기에도 단수 치고 젖히면 수가 나고요. 아, 안에서 살기가 궁색합니다. 네. 때려 두는 것까지 정수입니다. 또 집으로도 상당히 크죠. 네, 집으로도 큽니다. 대신에 박영훈 구단이 정말 두고 싶었던 이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김기용 선수가 이 2텀을 바탕으로 해서 중앙 쪽에 백돌 공격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네, 지금 박영훈 선수의 한숨 소리가 들렸는데 제 경험상 박영훈 선수의 한숨은 그리 믿을 만하지 못하거든요. 박영훈 구단도 좀 엄살이 있는 스타일인가요? 일단 한숨은 굉장히 많이 내십니다. 바둑을 두지 않을 때는
웃느라 바쁜데요. 지금 급소 자리 밀고 들어왔죠. 김기용 선수도 상대의 돌을 쉽게 해주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여덟, 아홉. 이 박영 선수가 한숨을 내쉬는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국면이 뭐 비세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네. 다시 한번 아이고를 외치고 난 이후에 중앙을 지켜뒀네요. 네. 지금 우변의 한 점은 그리 중요한 자리는 아닙니다. 이곳에 한 점을 끊어봤자 뭐 집으로 한 10집 정도 끝내기일 뿐 현재 상황에서 그리 급한 곳은 아니기 때문에 박영 구단이 좀 더 두텁게 백도를 정돈을 시켰고 김기용 선수도 지금은 이곳보다는 이쪽 어딘가 행마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0초. 하나, 일감으로 공격보다는 떠오르는 자리는 고강인 건가요? 네, 이곳이 일감인데요. 다섯, 여섯. 네, 네, 주어갑니다. 이곳 둡네요. 김기용 선수의 생각은 이곳에 두 번 연타를 허용하긴 했지만 다음에 한 번 더 씌어갔을 때 막는 자세만 나온다면 여전히 이곳에 있는 것도 선수이고 그리 당했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백도 하나 밀어두고 싶을까요? 둘, 하나 밀어둔 수도 있고 아니면 손 뺄 수도 있고요. 지금은 그냥 날일자로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여덟. 나가 끊습니까? 네, 지금 주변에 백돌이 아까 상황보다는 확실히 좀 두텁다는 판단으로 나와 끊네요. 네. 박영훈 구단도 나가서 끝나요. 두어지고 보니까 지금은 저수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아까 우하에서요. 네. 들여다보고 나갈 줄 알았는데 지켰단 말이에요. 네. 지금도 지켜봐야겠죠. 박영훈 선수가 한 6대 4 싸움까지는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지금은 한 6.5대 3.5는 된다고 판단을 했을까요? 아, 그런데 실전은 김기용 선수가 조금 피했습니다. 네, 지금 저수가 이해가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쪽을 틀어 막았다면 백이 끊어서 이제 싸우는 데 있어서 과연 이곳의 백도를 열붐으로 칠 것인지 두터움으로 칠 것인지 그걸 좀 봐야겠는데요. 네. 백이 항상 여기가 선수로 듣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안에서 살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렇게 봤을 때 두터움이라는 판단으로 지금 흑은 후퇴를 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계속 들어오는군요. 네. 뭐 한 칸으로 늦춰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차단당하는 자리는 남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을 단수치고 틀어 막아도 계속해서 지금 끊어가겠다는 뜻이에요. 네. 네, 이 싸움은 흑이 좀 곤란해 보이네요. 그렇다고 늦추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일단은 저렇게 늦췄을 때 다음에 나가면 그때 젖히더라도 한 템포 늦게 끊기는 것이 아까처럼 끊기는 것보다는 낫죠. 게다가 지금은 젖힐지도 좀 봐야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는 흐름이 이곳에서 박영 선수가 한번 참긴 했습니다만 네. 역시 초반에 흑의 실패가 한 차례 있었기 때문에 약간 백이 두기 편한 흐름으로 보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계속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최근의 기사들의 기풍을 보면 수비형이라고 해서 수비만 하지도 않고 뭐 공격형이라고 해서 공격만 하지도 않습니다. 네. 지금 박영훈 구단이 강하게 두는 것도 지금 이 배석에 맞는 그런 선택을 내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김기용 선수가 지금은 젖혀갔습니다. 네, 이것은 이렇게까지 해두고 나서 백이 끊지 않으면 앞서 두었던 수들이 전부 이적수이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강하게 두는 것이 흐름입니다. 여기서 백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뒤를 한번 이어야죠. 뒤를 잇고 막으면 그때 끊는 것이 수순입니다. 이 부근의 형태에 있어서는 백이 안 좋은 자세라면 여기를 단수치고 있는 것이 이쪽만 놓고 본다면 백이
이제 뚫리는 자세가 되는데 대신에 지금 중앙이 넓기 때문에 네. 이 자세는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이 싸움이라면 백이 충분해 보이는데요. 오히려 김기용 선수가 30초. 평범치 않은 하나, 어떤 작전을 다시 찾아내야 되는 국면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부터 방향을 틀어가는군요. 그렇네요. 단 크기를 키우질 않습니다. 하나 들여다보고 받으면 김기용 선수는 이쪽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늘어서 이 백돌에 대한 공격을 먼저 보겠다는 겁니다. 네. 지금은 확실히 일리가 있죠. 당장 전투를 해서 전투가 좋지 않을 때에는 후퇴를 하거나 혹은 다른 곳에서 전단을 구하는 것이 싸움의 한 방법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박영훈 있기 선수. 전에 먼저 물어보고요. 그리고 붙이기 전에 한숨 소리를 또 한 번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아이고까진 나오진 않았어요. 네. 독백을 하는 선수들 중에 좀 믿을 수 없는 선수들이 많죠. 근데 박영훈 구단을 이 대국하는 모습을 LG배 이후에 처음 만나는 거거든요. 네. 그동안 30초. 어땠을지 하나, 궁금하거든요. 둘, 근데 박영훈 구단은 워낙 이 동료 기사들 사이에서 낙천적인 성격으로 잘 알려져 있고 일곱, 여덟, 물론 이 승부사로서 아무리 성격이 낙천적이라고 해도 네. 세계대회 결승에서의 패배가 뭐 가슴이 안 아플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박영훈 선수 워낙 노련한 선수이기도 하고 낙천적인 선수이고 뭐 충분히 빠른 시일 안에 잊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대국 내용에 있어서도 평소와 다른 모습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한 수는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30초. 하나, 둘, 방금 전에 이곳을 끊어갔는데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서로 뭐 기세입니다. 반발을 했고요. 네. 지금 한 군데씩 차지했는데 아직 서로 간에 뒷맛은 남아 있어요. 흑도 한 칸 띄어서 나오는 뒷맛이 약간은 남아 있고 백도 이곳이 제압당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뒷맛이 숨겨져 있는 거죠? 다음에 치받고 뭐 이런 식으로 두고 젖혀 있는다면 여기를 찌르고 이쪽을 끊어가는 것과 이쪽을 내려서는 것이 충분히 맛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듣고 보니 어려운 수단은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당장 나옵니까? 지금 봉쇄가 안 된다는 판단인데요. 전면전인가요? 여기서 백이 이렇게 덮어 씌웠을 때 이 백돌과 이쪽의 백돌이 연결되는 순간 다 봉쇄가 되고 흙이 괴롭습니다. 안에서 사는 공도는 나오질 않아요. 어떻게든 끌고 나와야 하는데요. 네, 지금은 탈출이냐 아니면 봉쇄냐 딱 그것만 보면 되는데요. 30초. 밀어도 하나, 잘 봉쇄는 안 된다는 판단으로 다섯, 한 칸 띈 것 같습니다. 네. 계속 틀어 막아봤죠. 여덟, 아홉, 열. 2번 남았습니다. 이렇게 젖혀서 나오면 네. 당장 완벽한 봉쇄는 좀 힘들어 보이네요. 자, 그런 면에서 박영훈 구단이 시간을 먼저 사용했고요. 네, 지금은 감각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사실 흙이 이렇게까지 뛰어나올 수 있까 싶은 장면이었는데 네. 막상 김기용 선수가 뛰어나와 보니까 둘, 백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셋, 어렵습니다. 넷, 다섯, 이 정도 교환만 있다고 한다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여덟, 아홉. 그때는 이런 식의 봉쇄가 뭐 어설프게나마 성립을 하는데 네. 그런데 들여다볼 때 흙이 안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쪽에 한 점 끊는 약점이 있어서
100% 선수라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네, 박영훈 선수는 방금 전의 상황에서 백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약한 수를 선택을 했어요. 뭐 굉장한 수비적인 수입니다. 일단 흙도 받아둘 수 있지 않나요? 지금 이곳을 받아주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아까처럼 덮어씌우고 이쪽을 젖혔을 때 네. 아까는 이곳을 하나 찌르고 나서 이렇게 젖히고 나가는 자세였지 않습니까? 네. 이때 지금은 이 백돌이 교환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끊어갔을 때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나중에 들여다본다면 두 점을 그때는 버리는군요. 버리죠. 지금 이런 것이 없이 나중에 이곳을 두었다면 흙은 여기를 막아주지 않고 호구를 쳐서 버린 이후에 네. 덩치가 큰 이쪽을 공략할 겁니다. 흙도 쌍립으로 지켜두었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가장 약한 수 중에 하나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냥 넉 점으로 만족인가요? 네. 박영훈 선수 다음 선택이 나왔는데요. 이것이 어쩔 수 없어서 굴복이지만 선택을 했을지 아니면 정확한 형세 판단에 의한 선택인지는 좀 더 봐야겠습니다. 네. 아, 근데 흙이 둔 이 자리도 정말 좋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 쪽은 원래 백이 좌변을 포기하면서 제압했던 중앙인데 오히려 이렇게 되니까 백이 수비를 해야 되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네, 좌상 살아두어야 할까요? 일단 좌상보다는 눈길이 중앙 쪽이 먼저 가는데요. 이대로 중앙을 빼앗기면 너무 쉽게 중앙을 내준 느낌이 있어서 일감은 일단 밀고 나와서 뭐 이런 식으로 두고 날일자로 나오는 이쪽인데요. 네, 지금 박영훈 선수 좌변을 건드리는 것일지 아니면 뒷맛만 조금 남겨두는 것일지. 어떻게 받을 것인지 물어봤죠. 흙도 이쪽의 형태를 보면 다음에 백이 찌르는 것이 선수이고 밀었을 땐 치받아야 되는 자세니까 뭐 썩 좋은 자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치받았다는 것은 좌변을 먼저 건드릴 생각도 있어 보이네요. 두어 건다면 아까와 같은 정도인 건가요? 하나, 둘, 그런데 날짜 두고 젖혀 이어서 살기에는 다섯, 지금은 약간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일곱, 중앙에 제압당한 이후에 사는 자세이기 때문에 네. 그냥 늘었어요. 이것도 살릴 수가 있어요? 일단 받아주네요. 네. 흙이 이쪽을 가면 지금 좌변 쪽에서 공격을 가면 이곳을 막아서 당장은 약간 굴복인 듯 보이지만 이곳에 악수 교환을 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중앙을 움직일 때 좀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네. 저 교환이 있다면 백도를 살리는 것은 더더욱 쉬워졌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날짜 두고 젖혀 있는다면 아까보다도 훨씬 안정적으로 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네. 무난합니다. 김기용 선수도 중앙 전 정도로 만족이 되는 걸까요? 일단 중앙의 처리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니라서 중앙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쪽의 처리가 끝난 이후에 흙은 당장은 중앙보다는 이 하변을 향할 텐데 이 하변도 미지수 부분이죠. 과연 어떻게 정리가 될지. 아직은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좀 더 상황을 봐야겠지만 제가 느끼는 흐름은 초반에 김기용 선수의 실패보다는 지금 상황이 흙이 더 나아 보입니다. 중앙부터 좌상까지의 진행은 그래도 흙이 만회를 한 거군요.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서 김기용 선수가 이쪽을 누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를 누르고 이을 때 이렇게 한 칸을 띄어도
어차피 백이 이곳을 받는 자세라면 흑돌이 여기에 있다면 지금 중앙 쪽이 생각보다 맛이 굉장히 고약하거든요. 뭐 예를 든다면 이곳을 찌르고 이렇게 붙였을 때 단번에 백이 자세를 잡으면서 지금 중앙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을 피한다면 지금 중앙 쪽 누르는 것이 정수로 보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진행을 시켜도 여섯, 다음에 치중 가서 잡으러 가는 뒷맛은 있습니다. 여덟, 아홉, 네. 결국 관건은 예상대로 진행이 되었을 때 이제 이 정도의 처리라면 흑이 선수를 쥐고 먼저 이곳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하변 쪽의 모양이 어느 정도까지 넓혀질지 그것이 이 바둑의 승부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박영 선수 지금 계속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요. 먼저 치중도 물어봐요. 거기까지 들어갑니까? 저 치중은 백이 받아주기만 한다면 그 한 번의 교환만으로도 이미 이득이죠. 대신에 백이 반발할 여지도 있습니다. 지금 고민되는데요. 백이 반발하고 이쪽을 흑이 제압할 때 선수를 쥐고 다른 곳을 먼저 향하게 될지. 30초. 아니면 그냥 한 번은 참고 이곳을 받아줄지 넷, 다섯, 고민이 됩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받질 않았죠? 네. 제각이라면 저는 그냥 이곳을 두고 상대가 살 때 네. 그때 하변을 향하는 작전을 선택을 했을 것 같은데 만약 받아주었다면 치중 자체로 득이 되는 건가요? 이미 득입니다. 이곳을 받아주었다면 네. 그때 한 칸 뛰면 백은 이 돌을 살 때 여기를 둬서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교환된 것이 애초에 아무것도 안 하고 한 칸 뛴 것과 비교를 해보면 여기를 내려서는 것이 선수로 드느냐 아니냐의 끝내기의 차이가 좀 납니다. 집으로 환산하면 하나 치중한 것으로 인해서 한두 집은 최소한 이득입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이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한두 집은 더더욱 놓칠 수 없는 일곱, 자리가 되겠는데요. 네. 박영훈 구단이 반발을 하면서 바둑 하변이 아니라 중앙이 여전히 시끄러운데요. 그렇습니다. 김기용 선수가 부분적으로 집으로는 확실히 득을 봤지만 이 전체 국면을 봤을 때 아직은 급한 자리도 많고 해서 선수를 뽑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기용 선수의 이 치중수가 집으로는 당연한 정수인과 동시에 전체를 봤을 때에는 좀 발이 느린 행마가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왜냐하면 이곳이 원래 흑이 제압하고 있던 자세이긴 했죠. 물론 뒷맛이 있었습니다만 네. 어느 정도 제압하고 있었던 자세에서 순환우기를 해보았을 때 애초의 형태에서 백이 늘고 날일자로 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수법으로 백이 그냥 이곳을 두 칸 벌려서 두었을 때 흑이 뒤로 이렇게 좁혀서 잡았고 날일자로 달리니까 네. 여기를 치받고 여기를 둔 겁니다. 여기 하나 찌른 것은 악수는 아니죠. 그렇게 본다면 이 부분에서의 처리는 백이 좀 잘 된 듯이 보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네, 박영훈 선수의 손길이 좀 빨라졌습니다. 이것이 찬스를 포착했을 때 손길일지 아니면 이제 약간 분리를 의식하고 상대를 네.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것일지 지금 제 생각에는 전자 쪽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일단 흑이 중앙을 잇고 백이 이곳을 연결하는 정도의 진행이라면 집으로는 확실히 백이 많이 앞선 채 이 하변의 모양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 하변의 모양이 워낙 넓어서 흑이 어떤 식으로든 지킨다고 해도 지금 이곳의 침입
그리고 중앙에서 깎아 들어가는 수법, 또 이쪽에서 눌러가는 수법 여러 가지가 남아 있어서 과연 모두 집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만약 아까 말하신 대로 후자 쪽의 선택이라면 한 칸으로 지키지는 않을까요? 지금은 지켜두네요. 네, 지금은 박영훈 선수 흐름이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중앙을 끌고 나오는 것이 흔들기보다는 찬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보면 볼수록 김기용 선수의 이쪽 치중은 좀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집으로 득인 건 알지만 다른 부분이 달랐으니까요. 이쪽을 한 칸 띄어서 백을 살려주고 그때 하변을 키우는 작전으로 나갔다면 이 두 점도 아직까지 완벽한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하변을 깨러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제약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흙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좌하 형태에서 많이 나오는 수법 중 하나인데요. 박영훈 구단도 반발 쪽이군요. 네. 지금은 김기용 선수도 반발을 생각 못했을 리는 없고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백이 이제는 두텀으로 변한 마당에 여기를 두고서 받아달라는 것은 뭐 너무 과한 욕심이고 지금은 이 한 점을 희생타로 해서 그 모양을 지켜내는 네. 그런 식의 흐름을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뭐 이 정도였다면 애초에 날일자로 짚어서요. 30초 두텁게 막아둘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쪽에 간격이 워낙 멀기 때문에 다섯, 날일자로 해서 이렇게 늘었다면 네. 백이 지금 이 교환은 없죠. 네. 이런 곳을 들어갔을 때 과연 제압할 수 바로 있는지가 들어가요. 의문이에요. 네. 지금은 김기용 선수가 이곳을 계속 건드리면서 지금 뭔가 두텀을 쌓기 위해 이 한 점을 희생타로 하고 두텀도 쌓고 또 선수를 주기 위해 이런 진행을 선택을 했는데 저는 지금 두 선수 모두 굉장히 과감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네. 여기를 어깨 짚으면 당연히 백은 반발을 하고 당연히 흙도 이 한 점을 살리진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감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과감하다고 지금 단어 선택을 한 이유가요. 네. 이렇게 되면 국면은 사실상 다 끝났습니다. 네. 이제는 개가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어느 한쪽이 불리하다면 이 당연한 진행을 선택을 안 했겠죠. 아. 그럼 누구의 계산이 맞는지를 봐야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필연으로 보이는 수순으로 국면이 정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두 선수의 선택이 이렇게 빠르게 손이 나오는 것이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김기용 선수는 그 당연한 정리를 했을 때는 좀 불리하다고 보고 있네요. 네. 한번 상대의 신경을 긁어가고 있어요. 이어주면 그 자체가 득이고 나와 끊으면 이때부터 해서 뭔가 다시 한번 엮어가는 자세를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이쪽과 이 단수 선수 백도 사실 모양은 그리 좋다고 볼 수는 없죠. 네. 여섯, 일곱, 쉽게 정리가 됐다면 형세를 대변해주는 한 수인데요. 자, 박영훈 구단도 다시 한번 반발입니다. 네, 지금 한 5수 전만 해도 서로 좋다고 보고 두고 있다가 네. 방금 전에 두 수는 서로 불리하다고 보는 듯한 그런 수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형세 팽팽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 들여다본 것이 확실한 선수인지가 약간 의문은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돌파를 해도 네. 백이 계속 따라 나간다면 끝까지 차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를 찝었을 때 맛보기가 되죠. 예. 하나, 둘, 그럼 차단이 안 되는데요. 네, 차단이 안 되면 중앙에 들여다본 수가 약간 허무한 느낌을 줄 수도 있는데요. 그럼 박영훈 구단이 반발이 아니라 당연한 선택이 될 수도 있겠네요. GS 칼텍스의 프로기전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